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요. 각각의 사각형의 정의와 그 정의를 바탕으로 이용한 성질을 알아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각형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보통은 이걸 좀 암기해서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저희가 오늘 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의 성질을 각각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 관계와 여러 가지 사각형의 그 포함 관계가 결국은 성질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걸 알아볼 것이고요. 도형의 성질 이용해서 길이나 각이나 넓이, 위치 관계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의 정의는 약속이죠. 자, 주어진 사각형은 직사각형이에요. 이 말을 좀 길게 말하면 4개의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그냥 딱 하나의 단어로 직사각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직사각형일까요?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몇 도죠? 360도죠. 그런데 4개의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360도를 4등분하게 되는 거니까 90도가 돼서 모두 직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성질은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건데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다. 왜일까요? 자, 중요한 사실인 거죠. 여기서부터는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과연 직사각형은 그 정의적인 개념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서 평행사변형이 될까요? 5가지 조건 바로 앞 시간에서 저희가 정리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각이랑 관련이 있겠네요. 자, 그렇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면 그 아이는 평행사변형임을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럼 4개가 다 모두 같으면 한 쌍, 두 쌍 대각의 크기가 같은 거는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두세요. 자, 이 정의적인 개념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서 두 쌍의 대각이 크기가 같다. 두 쌍 대각 크기 각각 같다. 그래서 우리는 뭘 주장할 수 있죠? 평행사변형임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빠르게. 직사각형입니까? 네. 당신은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군요. 그래서 무조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임을 말할 수 있고 바꿔 말하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대각선 2개를 일단은 그어놓습니다. 아직 몰라요? 그 액션은 뭡니까? 이 성질을 보여주기 위한 액션, 행동이라고 저희끼리 그냥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해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두 대각선을 긋기, 두 대각선 긋기. 그러면 삼각형 ABC와 DCB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길이가 각각 같지요. 그 써먹을 수가 있죠. 맞나요? 아니 세상에. 그 AB와 DC가 같잖아요. AB와 DC가 길이 같아요. 왜냐면 평행사변형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BC는 뭡니까? BC는 공통입니다. 그리고 각 ABC와 각 DCB는 직사각형의 정의 때문에 뭐예요? 90도로 같으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쌍에 대응하는 변, 또 다른 한 쌍에 대응하는 변, 그 끼인과 같은 거니까 결론! 우리는 뭘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삼각형 ABC 합동, 삼각형 DCB가 이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로 무슨 합동이에요? SAS 합동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대응하는 변의 길이와 크기가 각각 같아야겠죠. 하니까 AC와 그 다음에 DB가 같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이었잖아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요 라는 것은 평행사변형이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라는 것은 요 과정에 의한 이 내용 때문에 같음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직사각형의 성질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보여준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이번에는 문제 풀고 다음 거 넘어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각 AOD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직사각형인 걸 알고 있어요? 특징을 써먹어야겠죠? 4개의 각이 모두 90도가 되고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BD가 18cm인 거니까 AC의 길이도 18cm일 것이고요. 또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게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같은 거죠. 대각선의 길이 같은데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해요? 그 OA, OC, OB, OD가 다 같아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선분 OC의 길이 먼저 구할까요? 그게 뭐가 됩니까? 18cm의 절반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 9cm입니다 하면 되겠죠? 각 AOD의 크기는 AOD 크기.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겠죠. OC와 OD가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여기도 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각 AOD의 크기는 1번. 각 AOD의 크기는 180도에서 별 2배를 빼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얘는 평행사변형이기도 하는 거니까 평행하죠. 지그재그 억각이 같아서 얘는 32도가 되네요. 따라서 180도에서 32도의 2배를 빼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180도 빼기 64도가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하면 되죠. 계산은 안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오십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달달 외운다고 해서 모든 문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여러 번 적게 되면 그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길이 같으면 또 평행사변형이었으니까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거니까 몽땅 다 같구나. 교점 5라고 한다면 OA, OB, OC, OD 같고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은데 또 지그재그 억각 같아서 얘도 같고요. 지그재그 억각 같아서 얘도 같은 거고요.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같습니다. 억각으로 같고 억각 같다면 같은 각의 크기도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재밌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문제를 푼 다음에 다시 교과서에 있는 개념 있잖아요. 교과서를 단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나눴던 내용을 이렇게 색펜 같은 걸로 이용해서 정리하게끔 유도하시면 좋아요. 자, 이제 마름모 갑니다. 마름모의 정의.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자, 마름모 이퀄 뭐예요? 주어진 사각형에 네 개의 그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한 단어로 마름모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의적인 개념 때문에 재미있는 사실이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이런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걸 만족할까요? 그렇죠. 변이 모두 같잖아요. 그 뭐예요? 한 쌍, 두 쌍.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 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임을 주장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얘는 뭐예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이 사실은 결국 무엇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얘는 평행사변형이에요가 되는 거죠. 아, 그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성질 다 사용할 수가 있구나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떤 성질을 끄집어낼 거냐면은 두 대각선에 대한 성질을 끄집어낼 거예요. 느낌 오시죠? 아까 직사각형도 정의 얘기하고 그 정의를 바탕으로 평행사변형을 보여주고 그걸 바탕으로 성질은 대각선에 관련돼 있는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개 대각선이 중요한 사실은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거네요. 근데 이등분한다라는 거는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는 거는 평행사변형이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렇죠, 왜 수직으로 만나는지 이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 액션. 일단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대각선을 그어야지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동은 일단은 뭐 한다고요? 두 개의 대각선을 긋기하는 겁니다. 만나는 교점을 O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평행사변을 가지고 있는 성질과 마름모의 특징을 다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얘가요, 네,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긴 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삼각형 ABD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하죠. 끝. 삼각형 ABD가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자, 배운 거 다 써먹어야겠죠. 삼각형 ABD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밑변의 중점을 잡았기 때문에 수직으로 이등분하게 된다라고 해서 얘가 수직임을 보여줘도 괜찮아요. 또 다른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보세요. 두 개의 삼각형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만 삼각형 ABO랑 삼각형 ADO가 무슨 관계인지를 봤더니, 어머나, AB랑 AD가 대응하는 변으로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AO는 공통이에요. 그리고 BO랑 DO는 평행사변형인 걸 말했기 때문에 같잖아요. 그럼 뭐예요? 대응하는 세 쌍의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거니까 무슨 합동이에요? SSS 합동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대응하는 나머지 변의 길이도 같고요. 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그럼 각의 크기로 접근해야겠죠. 각 AOB는 뭐랑 같아요? 각 AOD랑 같아요. 그런데 두 각의 합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평각이니까 180도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이거를 기역이라고 하고 얘를 니은이라고 한다면 합이 180도인데 크기가 같아요. 그 말은 딱 절반으로 같다는 얘기죠. 기역, 니은에 있어서 각 AOB는 각 AOD 둘 다 몇 도임을 90도임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름모였기 때문에 네 변의 길이 모두 같아서 평행사변형이라는 사실 때문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는 건 알고 가는 거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두 개의 삼각형의 합동인데 SSS 합동을 보여줌으로써 이 각이 90도가 되는 거니까 AC랑, 그래서 굳이 쓰자면 선분 AC랑 선분 BD가 수직으로 만난다. 이게 수직기호 표시거든요. 하게 되니까 이 사실과 이 사실을 딱 붙이게 되면은 서로 수직 이등분해요라는 결론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재밌죠?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사각형의 마름모인 거를 알고 있어요. 각 ODC 크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마름모의 특징을 무조건 다 표시하셔야 돼요.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데 평행사변형 성질도 만족하니까 이렇게 서로 이등분한다라는 사실까지. 각의 크기와 관련된 게 나왔으니까 그걸 써먹어야겠죠. 그럼 ODC를 왜 그러라고 했지? 여기를 구하라고 했네? 그럼 지그재그. 평행사변형 성질 쓸 수 있죠. 하니까 여기 68도예요. 그럼 다 됐네요. 이미 이게 90도니까 나머지 두 각의 합이 90이 돼야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90도에서 68도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60 빼고 8 빼니까 22도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2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2도가 되는 거죠. 여기 22도. 자, 또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바라봐도 두 개 다 합동이죠. 그쵸? 네.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얘 22도. 즉, 이 각과 이 각 크기 같고 또 마찬가지 얘랑 같죠. XX. 합이 90이에요. 합이 90의 동그라미.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포개면 또 겹쳐지고요. 이 선을 기준 또 포개면 겹쳐지는 겁니다. 여기도 x, x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은 마름모가 나왔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바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교과서 그림 나왔다라고 친다면 지금 문제 풀어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었네요. 뭘까요? 다른 색깔. 그래서 얘네 두 개 같고 얘네 두 개 같고 또 지그재그 얘네 두 개 같고 마찬가지로 얘네 두 개 같다. 그래서 같은 각의 크기를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은 문제 풀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빨리 풀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정사각형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정사각형의 뜻 자체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하니까 마름모인데? 그런데 고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 내 내각의 길이 모두 같은 사각형인 거니까 이거는 직사각형인데? 결국 정사각형은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네 개의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내 내각의 크기 모두 같은 사각형이 정사각형인데 결론적으로 조금 줄여서 말하면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인 거예요. 그렇죠?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인 것이 정사각형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뭐예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무조건 만족하겠죠. 마름모의 성질과 직사각형 성질도 모두 만족하겠죠. 그러면 두 대각선이 직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길이가 같고요. 마름모의 성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은 수직이등분하는데 길이 같은 거니까 그냥 다 같아지겠죠. 그러면은 이게 45도, 45도 아예 그냥 써놔도 되겠네요. 표시하자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90의 절반인 거니까 결국 이거 하나는 45도가 돼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네요. 됐죠? 자, 이제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다음을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각 OBC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방금 얘기했죠? 이게 다 뭘로 같아요? 45도로 같습니다. 선분 AC 길이는요? 같아요. 그러면은 이 다 같은 거니까 여기도 8cm, 얘도 8cm가 되겠죠. 8cm 2배가 되는 거니까 16cm가 될 것이고요. 넓이 관련된 것도 되게 쉽죠. 자, 왜일까요? 이게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 구해볼까요? 이 넓이 하나는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직각 낀 두 변의 길이의 곱인 거죠. 그런데 얘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계산 정리하자면 요거는 약분되고 4, 8에 32에다 4를 곱하는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32, 4, 8 그쵸? 갑자기 암산이 안 됐네요, 순간. 128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 넓이는 128 제곱센티미터. 하지만 모두 다 넓이가 같다. 그리고 하나만 구해도 된다. 구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직각을 만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함 관계. 안 외워도 되죠. 자, 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이 있어요. 이제 인터뷰 하시면 돼요. 제가 보통 친구들한테 이거 외우지 마. 그냥 사각형이랑 너가 대화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관점이 바뀌니까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사각형과 대화를 하는 건데 이제 인터뷰 했어요. 당신은 무슨 조건을 만족합니까? 라고 했더니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합니다.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는 것만 만족해도 일단은 사다리꼴이 되는 거죠. 자, 사다리꼴 중에서 또 인터뷰하는 거예요. 당신 사다리꼴입니까? 네. 그런데 사다리꼴이 나머지 다른 한 쌍의 대변까지 서로 평행한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두 쌍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인 거니까 평행사변형이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 포함하면은 이 평행사변형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제 평행사변형에서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평행사변형이었는데 그럼 특징이 뭐예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만 직각이어도 자, 봐봐요. 왜냐면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얼마예요? 합이 180도죠. 합이 180도인데 한 개가 90이면 자동 나머지가 90되고 다 9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내각이 직각이면은 뾰로롱 말풍선 모두 직각이 됨. 그럼 뭐요? 네 개의 내각이 90도가 되는, 즉 네 개의 내각이 모두 크기 같은 직사각형의 정의를 만족하는 거니까 직사각형은 되고요.
평행사변형한테 인터뷰했는데 야 있잖아 너 뭐 만족하니? 라고 했더니 주어진 평행사변형이 이웃하는 두 변이 같은 거예요. 원래는 한 쌍, 두 쌍 이렇게 같은 건데 이웃하는 게 같으면 다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행사변형 중에서 특별히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 여기도 말풍선 모두 같아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 거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마름모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직사각형이 마름모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갖추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중에서 이웃하는 두 변끼리 같아지면은 네 변이 모두 같아지는 거죠. 그럼 네 개가 크기 같은 거 알고 있었는데 네 변이 모두 같아지면 그게 정사각형이죠. 아니면 마름모한테 인터뷰했어요. 마름모야, 일단 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아이지 않니? 그런데 한 내각이 직각이면 합이 180도인데 또 90, 90, 90 다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개 내각이 직각이 되면은 네 개가 모두 같아지는 거니까 네 변의 길이도 같고 네 개의 각도 같아지는 건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죠. 안 외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그 사각형이 갖는 특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면 이 사각형에서 뭐만 추가가 됐을 때 누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리게 한 다음에 여기를 다 비워놔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려면 뭐가 추가가 돼야 될까요? 이걸 채우기를 계속 반복해서 복습시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요. 까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말해주지 마시고요. 교과서에서 혹은 우리가 정리했던 노트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셔야 돼요. 그게 좀 누적이 되면은 까먹으라고 해도 안 까먹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시험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선택지 나오겠죠. 문장 나올 수도 있고요. 기호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이런 표현이라면 걔는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거꾸로. 모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맞나요? 맞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모든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 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에서 이 방향 가는 거는 돼요. 이게 포함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자, 봐요. 모든 정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사다리꼴의 특징을 만족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마름모는 사다리꼴이다. 맞죠? 왜냐면 사다리꼴 한 쌍만 평행해도 사다리꼴이잖아요. 그런 거죠.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 평행사변형이다. 맞는 거죠. 직사각형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을 무조건 만족하잖아요. 근데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안 되죠. 왜?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 아니면 마름모. 맞죠? 이도저도 아닌 그냥 평행사변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포함 관계라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왜 포함 관계란 말 썼냐? 평행사변형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놓으면 이 안에는 마름모인 아이가 있고 직사각형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인 아이가 정사각형인 거죠. 굳이 포함되는 관계를 본다면. 그러니까 마름모도 직사각형이도 아닌 아이가 있는 거예요. 마름모도 아니고 평행사변형이지만 마름모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닌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포함 관계상 평행사변형을 더 포함할 수 있는 더 큰 어떠한 그 모임이라고 할게요. 굉장히 큰 모임.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다리꼴인 거죠. 이렇게. 사다리꼴.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가장 큰 거 그냥 사각형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는 것도 할 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대각선의 관점으로 봤을 때 뭘 만족하면 돼요? 그렇죠.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직사각형이 갖고 있는 대각선 성질을 만족하니까 직사각형이 되는 것이고요.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두 대각선이 어떻게 되면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마름모가 갖고 있는 대각선 성질을 만족하는 것이고요. 자,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을 때 대각선의 성질만 본다면요. 그렇죠? 얘네 두 개가 뭘로 만나야 돼요? 수직 만나겠죠. 그래서 직사각형 중에서 두 개의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정사각형. 반대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대각선의 이야기로 풀어난다면 이 길이가 어떻게 돼요? 같으면 되죠. 두 대각선 길이가 같다. 어머나 세상에, 쓰고 봤더니 이거네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대각선의 성질과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성질이 같은 거죠. 그죠? 조건이.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외우게 하시면 안 돼요.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두 개 대각선 수직이면 돼요.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되려면 두 대각선이 수직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사각형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은 누가 되기 위한 조건을 이렇게 저렇게 풀어 헤쳐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문제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평행사변형 ABCD는 어떤 사각형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 B, C, D 이렇게 했을 때 마주보는 한 쌍, 두 쌍이 각각 이렇게 평행을 합니다. 근데 이 I가 특별히 A, B랑 A, D, 그럼 이거 뭐예요? 이웃하는 두 변이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 한글로 적으라고 해요. 얘는 이웃하는 두 변이 길이가 같다. 그러면 뭐예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름모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각시가 90도래요. 하나의 내각이 90도면 다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번엔 대각선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나요. 평행사변형 중에서 대각선이 수직 만나면 마름모의 성질을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름모가 되는 거고요. AC랑 BD가 같대요. AC랑 BD 같대요. 평행사변형이었는데 두 대각선의 길이 같은 거죠. 얘는 두 대각선 길이 같은 거죠. 대각선 길이 같은. 여기는 두 대각선 수직이라고 말로 적게 하시고요. 이걸 만족하는 거는 직사각형이란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평행사변형이었는데 하나의 내각이 90도인 거니까 그럼 직사각형. 대각선 AC, BD가 수직 만나 마름모. 그러면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는 뭐예요? 정사각형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리죠.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를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마름모의 대각선의 길이는 다를 수 있지만 항상 수직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헷갈린다는 얘기? 마름모의 대각선 길이가 같았어야 됐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만족한다.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데 이거를 왜 그런지에 대한 왜가 없게 되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해도 수직이 아니면 마름모가 아닌 거죠. 그렇죠?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는 거는 평행사변형 나까지만 알을 수 있죠. 그런데 마름모가 되려면 반드시 대각선이 수직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확인이 안 돼 있으면 마름모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직이어야지만 마름모가 된다라는 건. 대각선이 수직이라 하더라도 길이가 같지 않으면 정사각형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름모라고 이거 대각선이 평행사변형인데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 중에서 대각선이 수직이면 마름모까지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직사각형, 정사각형 말할 수 없잖아요. 정사각형이려면은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서도 길이가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 자, 대각선의 성질만으로 도형을 판단하면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5번이 종합적인 건데 성질만으로 도형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조건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길이, 수직 여부, 이등분 여부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지만 이 아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까지 좀 짚어드렸고요. 지도하심이 있어서 어떤 포인트에 맞춰야 하는지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